네, 텐실텐실 모의고사 1회 수학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1-1번으로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가의 수업 내용과 관련된 성취 기준이다. 이를 참고하여 가에서 B가 활용되는 경우를 다르게 설명한 학생을 한 명 찾고 그 이유를 쓰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 보니까 두 양의 크기를 비교하는 상황. 이 두 양의 크기를 비교하는 상황은 우리가 두 가지로 교과서에 제시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바로 가법적 상황과 승법적 상황이 있습니다. 가법적 상황 우리가 뺄셈으로 비교한다고 하죠. 승법적 상황은 우리가 곱셈의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요 두 경우인데 다른 것을 하나 찾으면 되겠죠. 학생 A부터 보겠습니다. 두부를 만드는데 필요한 콩의 양 20g과 물의 양 30g의 비는 2대 3입니다. 그렇죠. 두부 한 개를 만드는데 20, 물의 양은 30. 그렇죠. 이거는 뭐 두 개를 만든다면 40, 그리고 60. 이런 식으로 비교하게 됩니다. 이건 우리가 나눗셈과 관련된 승법적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승법적 비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학생 B를 보겠습니다. 스마트폰과 TV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의 비는 모두 16대 9입니다. 이것도 나눗셈으로 비교를 하는 겁니다. 가로 나누기 세로 요거를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역시 승법적 비교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학생 C를 보겠습니다. 국을 끓일 때 물 180과 간장 20ml. 학생 A의 경우와 마찬가지죠. 이거는 물과 간장의 나눗셈으로 양을 비교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역시 승법적 비교가 되겠네요. 그렇다면 답은 D가 되겠는데요. 축구 경기에서 우리나라가 4득점, 일본이 1득점을 하여 득점의 차가 3점일 때의 B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이, 빼기로 비교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법적 비교, 교과서에서는 뺄셈을 통한 비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생은 학생 D가 되겠고요. 요 설명은 이유는 나머지는 나눗셈으로 비교한 거지만 요거는 뺄셈으로 비교한 것이기 때문에 틀렸다, 다르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와 나를 통해 알 수 있는 수학의 가치가 나왔네요. 수학의 가치, 수학 교육의 필요성은 우리가 어떤 것이 있었나요? 네, 실용적 가치 있었고요. 대표적인 실용적 가치 있었고, 그 다음에 도야적 가치, 심미적 가치, 문화적 가치, 그리고 삶에 대한 인식과 방식에 주는 가치 등이 있습니다. 여기 문제 상황에서 보면요. 여기서 김교사에도 실생활에서 정말 많이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실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런 말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실용적 가치밖에 정답이 되지 않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네요. 이번은 실용적 가치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보겠습니다. 나의 기억에 알맞은 교사의 설명을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의 기억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8분의 3은 기준량이 100인 비율로 나타내기가 어려워요. 이건 어떻게 백분율을 구할 수 있나요? 그렇죠. 우리 어, 예를 들어서 뭐 5분의 3 요런 분수의 경우 우리가 백분율은 기준량이 100인 분수로 만들어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곱하기 20으로 해서 기준량이 100일 때 60으로 우리가 백분율은 60%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지만 8분의 3 같은 경우에는 기준량이 100인 분수로 통분하기가 어렵습니다. 125를 곱해도 1000분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렵겠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했냐? 그냥 분수에다가 곱하기 100을 하면 되었죠. 이거는 우리가 8분의 300이다. 그래서 나눗셈을 통해서 소수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83, 24, 60분의 7, 8, 56 해서 87.5%다 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은 비율에 100을 곱하여 계산한다. 분수로 나타낸 비율에다가 100을 곱하여 구한다. 혹은 비율에 100을 곱한 뒤 소수로 나타낸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여가 제시한 문제 해결 학습 모형의 단계와 이를 활용한 비와 비율 단원의 문제이다. 문제의 답을 구하고 문제 해결 학습 모형 A에 해당하는 단계의 명칭과 B에 알맞은 교사학습 활동을 한 가지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폴리아라고 하죠. 문제 해결 학습 모형은 자주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단계를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이해, 해결 계획의 수립, 해결 계획의 실행, 마지막 단계는 뭐였나요? 네, 바로 반성이었죠. 네, 그리고 반성에 들어갈 수 있는 학습 활동 다양한 것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풀이에도 나와 있지만 뭐 문제 해결 과정 검토하기, 뭐 더 나은 해결 방법 탐색하기, 더 나은 어, 다른 뭐 해결 방법, 더 나은 문제 해결 방법 탐색하기, 그리고 문제 해결 방법을 뭐 일반화하기, 조건을 변형하여 뭐 새로운 문제 만들기, 자신의 풀이 활동에 대한 반성과 관련 활동이 A와 B에 들어오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원가가 8,000원인 물건에 0.25만큼의 이익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8,000 곱하기 0.25라고 해주면 되겠죠. 0.25는 4분의 1이니까 결국에는 2,000원의 이익을 붙였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원이 되겠군요. 근데 물건이 팔리지 않아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전가의 최대 몇 퍼센트까지 할인하여 팔면 되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8,000원보다는 싸게 팔아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정가를 우리가 만원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우리가 2,000원까지 할인해 줄 수가 있겠네요. 그렇다면 정가인 만원에 2,000원 같은 경우에는 백분율로 나타내면 20%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1번은 20%가 되겠고요. 2번은 포여의 문제 해결 학습 모형 반성의 단계 그리고 그에 맞는 교수 활동을 써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와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가지 그래프에 대한 내용이네요. 자, 우리 그래프 하면 여러가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프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막대 그래프, 그리고 꺾은선 그래프, 그리고 그림 그래프, 그리고 비율 그래프가 있는데, 비율 그래프는 주로 원 그래프나 우리가 띠 그래프 등이 있었습니다. 각각 그래프의 장점과 단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문제를 보게 되면 기업과 관련하여 그림 그래프와 비율 그래프의 장점, 특징을 한 가지 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림 그래프 같은 경우는 가장 대표적인 장점은 한눈에 알아보기 쉽다. 그리고 복잡한 자료를 그림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와 주면 되겠네요. 자, 비율 그래프, 원 그래프와 띠 그래프를 모두 합쳐서 묶고 있네요. 비율 그래프 같은 경우는 다른 그래프와 명확하게 드러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비율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전체에 대해서 각 항목들이 차지하는 부분의 비율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비율을 쉽게 비교할 수 있다. 와 같은 내용, 비율, 그리고 전체에 대한 각 항목, 이런 내용이 꼭 들어간다면 정답으로 인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2번 보겠습니다. 가와 나를 참고하여 여러가지 그래프 단원에서 중점적으로 목표로 하는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의 교과 역량이 나왔습니다. 교과 역량 하면 우리가 바로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교과 역량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문제 해결 역량도 있고 추 능력, 그리고 창의 융합, 그리고 의사소통, 정보 처리, 그리고 태도 및 실천 등이 있겠는데, 우리 일단은 바로 문제를 봐서도 알 수 있죠. 여러 가지 그래프, 정보를 정리하고 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바로 정보 처리 역량이라고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와나 같은 경우에도 그래프를 보고 해석하고 알 수 있는 사실, 자료, 정보 이런 내용이 되겠죠. 나 같은 경우에도 정보와 관련된 내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관련된 단원에서 추구하는 교과 역량은 정보 처리 역량,
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해당하는 명칭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정보통신기기의 발달과 인터넷 기술의 혁신으로 정보의 무한 공유를 활용한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인공지능과 땡땡땡땡 시대가 본격화되었다. 요것은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규모가 방대하고 생성주기가 작고 형태가 대규모인 정보를 말합니다. 어, 그리고 오늘날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날 산업에서도 중요하다. 요거는 우리가 상식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도서마다 제시되어 있는 건 다르지만 단원 개간 등에서 소개될 수 있는 바로 빅데이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의 답은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여러가지 그래프 단어와 관련하여 심화 문제네요. 문제가 요구하는 답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다음은 순서대로 세 친구의 한 달 용돈의 비율을 조사해 만든 비율 그래프입니다. 저축금액의 비율을 조사해 만든 원그래프입니다. 세 친구의 용돈의 합계는 10만원이고 저축금액의 합계는 4만원입니다. 따로 봐야겠네요. 용돈에 대한 저축금액의 비율이 가장 큰 사람은 누구인지 쓰고 그 비율을 기하분수로 나타냈을 때 분모와 분자의 합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복잡하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천천히 보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살펴보죠. 먼저 우리 저축금액의 비율 같은 경우는요. 용돈, 전체 용돈에 대해서 얼마를 저축했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를 먼저 보도록 하죠. 한 달 용돈의 비율의 합계는 용돈의 합계는 10만원 이라고 하였고요. 저축금액의 합계는 4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자, 용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이 같은 경우에는요. 다운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용돈의 합계 10만원에 28%죠. 곱하기 28을 해주면 28,000원에 우리가 저축하였다 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28,000원의 용돈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주회 같은 경우에는 용돈 역시 10만원에다가 32% 때문에 100분의 31을 곱해주면 우리가 32,000원이 나오겠죠. 신우 같은 경우에는 10만원에 40%니까 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용돈의 합계는 10만원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에 우리가 저축금액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저축금액의 합계는 우리가 4만원이라고 하였습니다. 4만원 같은 경우, 4만원에서 다운이 같은 경우에는 100분의 20%이기 때문에 20을 곱해주면 우리가 8,000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주회 같은 경우에는 40%이기 때문에 다운이의 2배 그럼 바로 16,000원이라고 계산을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신우 같은 경우에는 전체 저축금액이 4만원이었기 때문에 4만원에서 40% 혹은 요 두 개를 더해서 4만원에서 빼게 되면 16,000원이 나오겠네요. 신우랑 주회가 같기 때문에 똑같이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내용이 나왔네요. 우리가 묻는 것은 무엇입니까? 용돈에 대한 저축금액의 비율이 가장 큰 사람을 구해야 되네요. 용돈에 대한 저축금액의 크기가 가장 큰 사람을 찾아줘야 됩니다. 다운이 같은 경우에는 28,000분의 8,000이 되겠고요. 주회 같은 경우는 32,000분의 16,000, 신우 같은 경우는 4만분의 16,000 하면 되겠습니다. 계산을 하게 되면 다운이는 7분의 2, 주에는 2분의 1, 신우 같은 경우는 5분의 2가 됩니다. 가장 큰 거로 보면 절반이 되는 주회가 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 문제에서는 분모와 분자의 합계를 더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1 더하기 2는 3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행 사변형의 넓이와 관련된 수업이네요. 자, 바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수업 지도안과 같이 구체적인 예를 활용하고 학생들의 직접적인 활동으로 수업을 구성한 이후 피아제에 나왔습니다. 장 피아제 이론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교과에서 출제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 하면 뭐 동화와 조절, 평형화 뭐 이런 내용들 떠오를 수 있을 텐데 일단은 단계를 인지발달 단계를 살펴보면 먼저 우리가 감각운동기 떠올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조작기, 전조작 단계, 그 다음에 구체적 조작 단계, 그 다음에 형식적 조작 단계 이 내용이 떠오르네요. 자, 근데 아까 봤듯이 여기 5학년이라고 나왔었고요. 여기 문제에서도 힌트를 다 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 그리고 직접적인 활동, 여기에 해당하는 인지발달 단계라고 하면 우리가 대부분의 초등학생들이 속한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 조작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로 따지면 뭐 7세에서 11세, 만 7세에서 11세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초등학생이 해당을 하죠. 그래서 추상적이고 복합적인 그런 사고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사물에 적용되는 문제 등을 이 조작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 이 5학년 학생들이 이렇게 활동을 구성한 거다라고 서술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에 알맞은 식을 쓰고 이를 활용하여 아래 문제의 답을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을 보도록 하면 평행사변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 식으로 정리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가 구체적 조작 단계 잘라서 붙여보면 여기 얘를 옮겨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직사각형 넓이 구하는 가로 곱하기 세로와 평행사변형이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평행사변형에서는 가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밑변이라고 이름 붙였고 세로가 아니라 우리가 높이라고 이름 붙이고 있죠. 그래서 가로 곱하기 세로라고 하면 우리가 요 구하는 식의 경우 교과서에서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가로 곱하기 세로가 우리 평행사변의 넓이다 하면 틀렸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정리를 하자면 밑변 곱하기 높이라고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 기역 니은 디귿 미음은 평행사변형이고요. 사각형 기역 비읍 시읍 미음은 직사각형입니다.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288 제곱센티미터라면 선분 리을 비읍의 길이는 몇 미터입니까? 이것이 문제이네요. 자, 그렇다면 색칠한 전체 넓이가 288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어진 힌트 평행사변형 넓이 우리가 금방 구하는 방법 배워보았죠. 요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밑변 곱하기 높이를 통해서 말이죠. 그렇게 되면 160을 빼주면 128이 나오네요. 무엇이? 바로 요 사다리꼴의 넓이가 128 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는 방법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로 윗변 더하기 아랫변 그리고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라고 볼 수 있죠. 평행한 것에 윗변 더하기 아랫변인데 모르는 거는 우리가 요겁니다. 그죠? 그럼 요거를 선분 리을 비읍을 네모라고 한다면 사다리꼴의 넓이는 네모 더하기 20 여기다가 곱하기 높이인데 높이 선분 비읍 시읒 시옷 비읍은 우리 8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 넓이가 얼마가 된다? 128이다 라고 구할 수가 있겠네요. 8을 다 나눠주게 되면 16이 되나요? 아, 제가 실수했네요. 우리 여기서 밑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에다가 나누기 2를 해줘야 되겠죠. 그죠? 죄송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요거는 곱하기 1 해주면 32가 되고 네모는 어떻게 되냐면 12cm가 되겠네요. 네. 그래서 여기에 답에다가는 아까 평행사변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선분 리을 비읍의 길이는 우리가 12m라고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